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에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메인 툴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바라고도 하죠. 자, 이쪽에 있는 도구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아이콘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 되게 라이노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조금 직관적인 아이콘들, 모양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어떠한 도구일 것이다. 좀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커서죠. 근데 마우스를 딱 올려보니까 아래 이 도구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캔슬이라고 되어 있죠. 캔슬. 자, 이렇게 다른 아이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이건 캔슬인데 우리가 흔히 얘를 딱 눌러서 취소를 하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키보드에서 ESC를 눌러서 취소를 하지 얘를 굳이 누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를 대신해서 우리는 보통 ESC 키를 사용해서 취소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약간 점같이 생겼죠. 딱 마우스 올려보니까 싱글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얘는 마찬가지로 딱 이렇게 누르시면은 포인트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또 이렇게 생성하고 또 눌러서 생성하고, 만약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왼쪽에 있는 방금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될 때 계속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하고 해야 되면은 되게 좀 이 마우스의 동선, 이 동선이 되게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라이노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누르면은 편하게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도구를 다시 한번 쓸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로케이션 오브 포인트 오브젝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더니 방금 전에 사용했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주는 겁니다. 재실행이죠. 방금 전에 사용했던 기능을 재실행시켜 주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지우는 거는 델리트 키입니다. 이 조작법은 제가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제가 하는 이 설명에 그냥 가볍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대표적인 아이콘의 아래쪽 화살표가 있죠. 이렇게 이거를 눌러보시면은 거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 메뉴와 관련된, 이 도구와 관련된 이 하위 메뉴들이 나와요. 얘하고 관련된 거죠. 얘는 곡선 커브죠. 스플라인. 예. 이 곡선 커브들은 한두 개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선도 마찬가지로 방식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직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예를 들자면 하나만 보여드리자면은 방금은 우리가 끝에서 끝 이렇게 라인을 그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 쭉 보면은 미드 포인트, 예, 여기 있죠. 미드 포인트. 이건 말 그대로 중간점에서부터 이렇게 라인을 그려 나가는 방식이죠. 이처럼 선을 그리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렇게 하이 메뉴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을 그리는데 중심점으로부터 그릴 거냐, 아니면은 지름으로 그릴 거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일단은 대표적인 이 메인 아이콘들만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옆에 있는 거는 일립스, 원 옆에, 서클 옆에 있는 건 일립스입니다. 타원. 그 다음에 얘는 호, 아크죠. 그 다음에 얘는 렉탱글, 직사각형이죠. 폴리곤, 다각형. 얘는 필렛 커브라고 뜨는데, 이 필렛 커브는 하이 메뉴를 딱 눌러보면은 쫙 관련된 기능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필렛 커브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 수정하는
그러니까 커브들을 수정하는 도구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브를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각도를 좀 조절하고 싶어요. 자, 이 수정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필렛 커브인데 이 모서리 깎는 거잖아요. 필렛. 목깎기라고 하죠. 어때요? 모서리가 깎였죠. 이처럼 수정하는 도구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것들은 커브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브. 예.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이 두 개. 얘는 서피스입니다. 면에 관련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자, 이렇게 화살표 있죠? 이쪽에 딱 이렇게 올려보면은 surface creation, 그러니까 면 만들기 도구가 있는 거죠. 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얘는 딱 여기도 똑같이 마우스 올려보면은 surface tool, 얘는 면을 수정하는, 변형하는, 복사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래 이 두 개, 얘는 솔리드, 덩어리를 만드는 도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거는 creation, solid creation,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solid tool, 솔리드를 수정하고 뭐 깎고 뭐 더하고 복사하고 뭐 이러한 것들, 변형하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얘는 커브, 얘는 면, 얘는 솔리드, 덩어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도구들은 천천히 살펴보자 이거죠. 이 아래는 중요하지만 일단은 놔두시고요. 오늘은 이것만 한번 신경을 써보자 이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우리는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살펴보시면 폴리라인이라고 있죠.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 우리가 폴리라는 게 붙어 있는 애들, 뭐 예를 들어서 라인, 자,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이 폴리가 붙어 있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수가 많은 혹은 연속된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은 라인인데 연속해서 그릴 수 있는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피스도 폴리서피스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서피스가 단일 서피스가 아니라 하나인 서피스가 아니라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폴리서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걸 한번 실행해서 클릭 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한 번으로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딱 긋고 끝내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 그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시작점과 끝점을 딱 이렇게 일치를 시키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끝이 나는 거죠. 이 커브를 닫아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닫힌 커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이 열려있는 게 아니고 닫혀 있습니다. 이거는 닫힌 커브. 닫힌 커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자, 뭐 이런 곡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닫아주면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서클, 그리고 뭐 이제 따로 제가 그리진 않겠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볼 겁니다. 자, 얘는 뭐 일립스, 그러니까 타원이죠. 그 외에 호, 렉탱글, 그러니까 직사각형, 폴리곤 다각형, 필렛 외에 이 수정하는 것들, 이게 커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면, 이렇게 면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박스 같은 덩어리들을 만들 수가 있죠. 이 덩어리를 만들어야 우리는 비로소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이제 라이노는 그래요. 이렇게 봤을 때는 다 닫혀 있는 것 같아. 근데 얘가 간혹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면끼리 붙어 있지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서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덩어리 같지만 사실상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모든 부분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솔리드라고 합니다. 혹은 닫힌 폴리서피스라고 하죠. 얘를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해서 윗면만 날리고 다시 얘를 조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윗면이 없는 폴리서피스가 되는 거죠. 얘는 닫혀있는 게 아니고 열려있기 때문에 닫힌 폴리서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당연히 출력이 안 되겠죠. 얘를 다시 출력시키려면은 윗부분 면을 닫음과 동시에 다시 조인까지 해줘야 비로소 얘가 닫힌 폴리서피스, 즉 솔리드가 되는 거죠. 얘를 한번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Show Edge, 엣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얘 클릭하고 엔터 딱 하면 처음에 이 All Edge, 그러니까 엣지 부분을 이 핑크색 컬러로 보여주는 거야. 아, 이 부분이 엣지구나. 그리고 얘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이렇게 뚫려있는지 확인하려면은 그 아래 네이키드 엣지라고 합니다. 네. 얘를 딱 누르면 열려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열려있다면 핑크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얘는 닫혀있기 때문에 네, 색상이 이렇게 표기가 안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얘를 또 한 가지 확인하는 방법이, 얘를 딱 클릭을 하면 여기 속성에서 타입 여기 있죠. Closed Poly Surface, 네, 닫힌 폴리 서피스다. 즉 솔리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솔리드를 만들어야 우리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이 솔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아주 간단한 형상들은 뭐 박스 형태나 아니면은 뭐 또 따로 구 형태에 있죠. 실린더 형태, 구 형태, 이런 것들로는 아주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이 간단한 거 만들려고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어떠한 뭐 스케치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스케치를 통해서 얘를 뭐 돌출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솔리드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은 커브가 필요하고 또 면이 필요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솔리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 솔리드만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닫힌 폴리서피스만 우리는 출력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형태를, 복잡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거를 제가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